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2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휴식기를 가졌고요. 그 20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드는 과정은 지난 영상에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500만 원으로 목표를 딱 정하지 않고 그냥 목표를 정하면 약간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까지 만들면 또 시즌2를 또 종료를 했다가 또 얼마로 얼마 만들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만족하는 대로 그렇게 영상을 좀 꾸준하게 찍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주도 매일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도 좀 꾸준하게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중에서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매사를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매매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제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제가 하는 매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시장,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부터 시작한 거 보여드리면, 일단은 9월 18일에 이제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손익이 6,890원입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20만 원의 실현 손익은 있었는데 그 물려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찍혀 있고, 오늘은 이제 실현 손익은 60만 원인데 어제 물려 있던 게 이제 같이 나와 주면서 플러스 20만 원이 되면서 이렇게 83만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탁 자산은 585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떤 게 물려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께서 우크라이나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먼저 협력을 요청했던 분야가 에너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이죠. 원전에 대한 요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실현 손익이 한 20만 원 정도 찍혀 있었고, 이 종목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단 그냥 단기적인 스윙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굳이 추가 매수 같은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진짜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가만히 횡보하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가 정말 애매한 자리인데, 그리고 이때 원전 관련주들이 이 서전 기전만 조금 올라 있는 상태지 나머지는 좀 애매한 상태였고, 뭐 스타링크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우디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주는 굳이 막 엄청나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스윙 정도 생각하고 매수를 했고, 돌파에 한 번 더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할 때는 차라리 돌파할 때 잡거나 아니면 투매가 나와서 이런 라인이 깨지면서 투매가 나오면 그때 잡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횡보할 때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 번 더 불타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제가 아침에 봤던 뉴스가 장중에 나온 겁니다. 우크라 대형 원전 신규 건설 요청, 이렇게 특징주라는 거를 붙여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때 호가창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호가창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어느 곳에서 막혀서 주가가 안 올라가요. 아무리 매수세가 들어와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절반 여기서 불타기 한 거를 다시 한번 줄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투매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페이크였죠. 페이크 돌파.
그 다음에 원래 생각했던 그 투매 자리까지 내려오길래 매수를 했는데 좀 더 내려가서 그 잘못 걸렸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막판에 약간 올려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약간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소송 승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갭이 13%가 떴어요. 그래서 시가에 정리를 한 번에 해버렸고요. 여기서만 이제 한 33만 8,945원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 수익의 거의 절반은 서전 기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위에서 돌파 매수한다고 막 다 샀으면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굳이 비중 줄인 것도 좀 그래도 잘한 거고요. 밑에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한 것도 잘한 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뭐 여기 승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뭐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 게 아니라 그 미국 법원에서 각하를 했어요. 이거 재판할 그것도 없다. 이거는 재판할 가치도 없다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그 고소를 각하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 이제 한수원에서 수출에 대한 약간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호재로 이 갭이 좀 크게 떴죠. 근데 대장주는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술도 손실을 봤는데 우리 기술이 대장이었네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짜증 나더라고요. 여기서만 6만 원 정도가 까였는데 갈 듯 말 듯 안 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이거는 사실 약간 오기로 산 것도 있는데 그냥 오기로 산 거니까 빨리 정리하고 싹 다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또 하나 물렸던 종목이 이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종가 베팅을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FOMC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대금도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밑으로 이제 얼마죠 지금은? 보시면 이때는 뭐 14조 17조 이랬는데 8월 말까지만 해도 17조 이랬잖아요. 근데 9월 들어서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9월 중순까지는 괜찮았어요 보니까. 근데 어제부터 보니까 15일부터네요. FOMC를 진짜 이번 주에 딱 거의 다 와가니까 10조 밑으로 떨어지면서 8조 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지난달까지는 상한가 가는 종목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거래대금에서는 상한가를 굳이 막 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툼에 나오는 걸 받거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FMC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FMC에서 금리는 아마 동결이 될 거지만 앞으로 점도표가 중요한 거죠. 점도표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그거를 찍는 건 점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우려예요. 아마 그게 높게 나오면 금리를 뭐 앞으로 한 번 정도가 최대 맥시멈 한 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이상 막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런 게 다수의 의견이 된다면 그게 증시에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유가죠. 유가가 요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줄었고 FOMC 다가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FOMC 부근까지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종가 베팅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매매한 거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짧게 그냥 여기 돌파 매매처럼 짧게 매매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샀다가 물렸는데 어차피 이건 종가 베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주길래 다시 여기서까지 전량 일단 한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잘못했죠. 여기서 이제 잠깐 고민합니다. 이제 막판에 살까 아니면 지금부터 살까 했는데 뭐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종가까지 동시호가까지 여기서 그냥 먼저 사자 했는데 몇 초 뒤에 그냥 급락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5%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비중에 2배를 더 태웁니다.
사실 여기서 다 산 게 아니라 뭐 여기서도 한번 사고 뭐 여기서도 한번 사고 이래서 아마 여기로 평단이 맞춰진 것 같아요. 1분 만에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 정도 더 사져서 한 450 정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그래도 갭상승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시가에 전부 털고 돌파로 잠깐 짧게 건드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번 정도 더 사고 한 번 더 돌파할 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종가 배팅을 노릴까 했는데 여기서 뭔가 힘이 약한 게 느껴져 가지고 여기서 전량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넘기고 나서 버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종가 부근 돼서 했는데 여기서 힘이 좀 빠지는, 여기까지는 생각대로 갔지만 힘이 빠지는 모습에 그냥 전량 정리를 했더니 막판에는 쭉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 구간이잖아요. 박스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런 밑에서 박스의 밑에서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 이 전고점을 넘기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도했던 이유가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해주고 올라간다면 더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냥 뚫어버리더라고요. 뚫고 내려오길래 여기서는 안 건드렸다가 나중에 돌파하는 그림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뭐 어차피 갈 종목이 아니었으니까 결국엔 못 가고 다시 하락하고 끝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매매했던 게 센서뷰입니다.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잠깐 이렇게 했었네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쭉 냅둡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약간 모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서 뭔가 이런 박스가 보이죠.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이 보이는데 깨졌을 때 사고 그게 한 번 더 깨졌을 때 사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더 삽니다. 근데 비중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모아갈 생각이었다가도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사람이 약간 좀 위축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여기까지 내렸다가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여기서 전량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뉴스가 있었죠. 이것도 이제 뉴스가 뭐였냐면 스페이스 X랑 엮여서, 그러니까 최근 어제도 그랬고 스타링크 쪽이 좀 강했어요. 센서뷰도 스타링크 관련주긴 한데 원래는 어제는 한 4등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징주 뉴스를 좀 붙이면서 여기죠.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였네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도 있었어요. 스페이스 X 위성 탑재용 시제품 공급 논의,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털었던 이유가 중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머큐리가 또 스페이스X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기 같은 내용을 붙이고 원래는 이제 어제도 이제 머큐리로 수익을 조금 내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대장이 좀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원래는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로서는 센서뷰가 제일 셌는데 나중에 대장이 바뀌는 걸 보고 잠깐 머큐리로 갈아탔다가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인 대장의 역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매도를 했고 다시 센서뷰로 넘어가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해서 전량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뷰로는 한 18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신입니다. 유신이 오늘 이제 재건주로 좋았죠. 재건주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좋았는데 유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잠깐 사고 팔고 해서 두 번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거는 상한가 가는 걸 봤는데 이제 보고 있었지만 굳이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신 같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근데 뭐 일단 상한가 이후에 뭔가 큰 갭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이 종목
지난번에도 이때도 상한가를 갔지만 뭐 갭 떠봐야 4%고 윗꼬리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당장 뭐 굳이 상따를 하지 않아도 FOMC 지나고 나서도 매매할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재건 관련주죠. 재건 관련주기도 하고 잠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실적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1,500억 2018년 때 1,500억 매출이었지만 지금은 3,000억까지 두 배 성장을 했고 일단 저는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억, 80억, 200억대까지 작년에 올라왔는데 분기로 넘어가서 보시면 올해죠. 여기 1분기, 2분기인데 62억이고 105억이에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6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년이 209억인데 4분기 다 합쳐서 209억인데 2분기만 해도 벌써 160억을 넘어섰고요. 재건 관련주 중에서 그리고 시총이 이제 어제 기준이겠지만 1200억 정도고 오늘 30%가 더 올랐으니까 올라도 그래도 1500억도 안 하죠. 시총이. 근데 삼부토건도 이제 같은 재건 관련주인데 얘는 이제 적자 회사거든요.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지만 시총이 7,500억입니다. 그리고 뭐 SY 이런 종목도 봐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얘네도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만 보면 이제 유신보다 못하잖아요. 얘네도 시총이 3천억대가 넘고요.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구간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딱히 더 이상 뭐 매매한 건 없고 이제 하나 마지막에 들고 온 게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의심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냐면 알테오젠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음봉 하나 없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아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머크에서 아니다. 알테오젠이 머크로 매각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앞에 단독 기사 붙이고 이렇게 찌라시가 돌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매각 이슈를 띄운다? 이거는 끝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뒤에 나중에 사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길래 이거 약간 고점 시그널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보시면 이 큰 거래대금과 함께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긴 윗꼬리와 함께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꽤 많이 터졌고 이렇게 나오면서 고점 시그널이 나온 다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걸로 수익을 내보겠다라기보다는 진짜 궁금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아마 이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알테오젠 해서 외국인 기관 특히 사모펀드에서 다 받아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근데 시간 내에서는 한 2%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한 요 정도 깨지면 한 600원 정도가 좋겠네요. 요 정도 깨지면 그냥 손절 처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깨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의 의도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상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슈는 좋죠. 이슈는 좋아요. 이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진작 나온 뉴스인데 이 시간에 매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하락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거는 장중에 나왔던 거라 저는 이미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특징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머크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키투르다라는 그 면역 항암제인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암 카페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키투르다 투여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출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얘네가 뭐 독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머크사는 조금 뭐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알테오젠과 꼭 독점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로열티 같은 거 받아서 기술 수출하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 뭐 이렇게 해서 한 알테오젠의 매년 뭐 1조 정도의 매출을 좀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건 보시면 연간 아직 1,000억도 못 내는 회사네요. 연간 매출이 1,000억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근데 연간 1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이게 아무리 좋은 이슈라고 해도 뭐 차트가 뭐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상승분의 하락분의 절반을 딱 되돌린 자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땡겨 올린 게 이 분봉상의 쌍봉을 위한 그림이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약간 더 추가 상승했다가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미친 종목처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정말 궁금해서 한번 매수를 해봤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어느 정도 라인이 깨지면 이 정도 라인이 깨지면 그냥 손절을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할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실적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알테오젠이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인데 시총이 3조 6천억짜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가 시총이 7천억이 넘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영업이익 13억 나오고 오히려 이번에는 또 적자가 나올 것 같죠. 근데도 삼성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매출을 반영해서 주가는 시총이 지금 3조 4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재무제표 보면서 매매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림 PMP 이런 거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뭐 매출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시총이 2천억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영업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튼튼한 회사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료다. 앞으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다.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FMC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뭐 어깨 머리 어깨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빠지는 건 아니고 빠졌다가 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올라가면 가장 좋죠. 근데 만약에 하락을 했는데 이 전저점만 깨지 않을 정도로만 하락한다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저점을 깨더라도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커다란 악재가 아니라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만 봐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하나 했는데 그 뭐죠? 일본의 수출 규제 나오면서 저점 깨고 또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자리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이 고점과 저점 연결했을 때 코스피는 아무리 하락해도 이 절반까지는 그래도 되돌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절반 맞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절반도 못 갔어요. 하락분의 절반도 되돌리지 못한 상황이고 그 절반이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2700대.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면 약간 달라지겠죠.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 200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2600 뭐 이번 고점까지 거기가 절반 구간이 되니까 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리고 다 비슷해요. 지금 뭐 나스닥도 비슷하고, 나스닥도 보시면 일단 다 패턴들이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똑같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말 커다란 악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뭐 전쟁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하락이 되는 거고, 이게 반등, 이제 하락에 대한 되돌림, 그 다음에 재차 커다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또 좁게 보면 이미 하락은 끝난 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에 대한 분석은 갖다 붙이기 마련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파동에 대한 것보다는 그날 그날에, 우리는 어차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그날에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현재는 FOMC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고, 테마주들 위주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서 짧은 단타를 노리시거나 뭐 이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